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가칭 원칙과 상식이란 모임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비명계 의원 4명은 자신들을 혁신계라고 칭하며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집단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가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4자 회담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광주시가 사전 논의도 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과 제안 발표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은 아쉽지만 홀가분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수능은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따라 쉬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결코 쉬운 수능이 아니었다는 평가입니다. 광주 지역 육교가 잇따라 철거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12곳이 사라졌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데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가칭 원칙과 상식이란 모임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비명계 의원 4명은 자신들을 혁신계라고 칭하며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집단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 4명이 원칙과 상식 모임을 공식 출범시켜 본격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혁신과 변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자신들은 비명계를 뛰어넘은 혁신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은 혁신의 동력으로서, 혁신의 부스터로서 채찍질도 할 것이고 강하게 경고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운동을 몸소 또 저희들이 나서서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의 혁신운동에 대응해 사실상 혁신 경쟁을 위해 나선 것이라며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내로남불로 얼룩져 이재명 대표 사법방어용 방탄정당과 돈봉투 정당, 코인 정당 5명을 쓰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당내 패권주의 대신 정당 민주주의를, 내로남불과 온정주의 대신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추구합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친명 당선, 비명 낙선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친명 지도부와 팬덤 정치가 오히려 당내 분열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도, 강성 지지층의 당도 아닙니다. 친명 당선, 비명 낙선 운동은 민주당을 박근혜 정권 때 진박간별당 수준으로 당 지도부를 향해선 다음 달까지 도덕성 회복과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 등 3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출범과 함께 당내 의원들의 합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전해철, 홍영표 의원도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 광주광역시가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자 회담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전남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가 사전 논의도 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과 제안 발표만을 강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공항 이전 관련 지자체 4곳이 모여 해법을 찾자는 광주광역시의 공식 제안에 전남도청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기류만 흐르고 있습니다. 사전 교감 없이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무안군을 협의 자리에 참여시킬 경우 갈등만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제안 자체가 설익은 제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무안군과의 갈등까지 감수하고 설득을 진행 중이지만 광주시는 민간공항 무안 이전 협약이 파기됐다고 주장하며 무안군을 자극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일방통행 행정에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7일 국책사업으로 지정된 광역철도 노선에 효천역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공문을 전남도에 보냈습니다. 전라남도가 울며 겨자 먹기로 효천역 경유안을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양보한 상황인데 군공항 문제마저 일방적으로 공개 제안하며 도를 압박하는 게 전술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리고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이 있게 토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광주시장, 전남지사, 무안군수, 한평군수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청과 전남도청, 차로 달려도 1시간이면 닿을 거리지만 상생을 위한 마음의 거리는 끝도 없이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광주 군공항 유치의향서 제출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평군은 찬성 의견이 우세했고 무안은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광주연구원이 광주 군공항 유치의향서 제출과 관련해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월 10일부터 4일간 무안과 한평군민 각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평군은 찬성 48.4%, 반대 41.8%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무안군은 반대 52.4%, 찬성 42.3%로 반대 의견이 10.1%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정치력 부재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논평을 통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각각 딴 목소리를 내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이 해를 넘길 조짐이 있다며 시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분리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전남도는 무안으로 한꺼번에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올 수능은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따라 쉬운 수능이 예상되면서 졸업생들이 대거 응시했는데요. 하지만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결코 쉬운 수능이 아니었다는 평가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시험 종료 직후 시험장을 빠져나오는 수험생들.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홀가분한 기분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해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왔으니까. 후련하고 지금 마음이 편하죠. 이제 앞으로 좀 성인 될 때까지 좀 논다는 마음도 있고. 이제. 광주 전남 84개 시험장에서 진행된 이번 수능은 4년 만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치러졌습니다. 킬러 문항이 없는 수능이란 점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반수생 등이 대거 수능에 응시하면서 광주 전남에서도 N수생 비율이 역대 최고인 22.6%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EBS와 사설학원들은 물론 수험생들 역시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는 반응입니다. 영어와 수학은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습니다. 국어의 경우 지난해 수능은 물론 변별력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문제 풀이 스킬만 익힌 학생들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사고력이 있는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설계를 한 거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어려웠어요. 국어가 특히 엄청 어려웠어요. 이번에 비문학이 진짜 어려웠던 것 같고 화작도 살짝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올해 수능 성적은 시험 자체의 난도 외에도 상위권 N수생들이 대거 유입된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은 다음 달 8일 발표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 전남 경찰은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오늘 긴급 추송 등 21건을 지원했습니다. 경찰의 긴급 추송 대부분은 시험장에 제때 도착이 어려워 도움을 요청한 경우였으며 수험표를 챙기지 못하거나 시험장을 잘못 알고 다른 학교로 간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신안에서는 수험생이 타고 있던 차량이 고장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무안까지 50km가량을 순찰차를 이용해 긴급 수송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에는 10에서 20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평년보다 5도 안팎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쌀쌀했습니다. 내일도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2에서 7도, 낮 기온은 8도에서 11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는 광주와 장성 등 전남 북부 지역에 1에서 5cm의 첫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광주 기준으로 12월 6일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가까운 곳에 육교가 있어도 멀리 있는 횡단보도까지 가서 길을 건너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육교 이용이 더 어려운데요.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주 시내 육교들이 하나둘 철거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육교가 반쯤 잘려나갔고 기둥을 해체하는 굴삭기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새로 정비된 학교 앞 도로에선 차량들이 신호를 기다려 천천히 서행합니다. 50년 넘게 자리를 지켜 육교가 사라진 곳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주민과 보행자들은 환영입니다.
주변에가 육교가 있었을 때는 이제 거기를 올라다니니까 애들이 힘들었는데 바로 횡단보도 바뀌면 바로 건널 수 있는 그런 점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어머님들께서도 그 점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지난 10년간 광주에서 철거된 육교는 모두 12곳. 차량이 아닌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교통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겁니다. 노약자와 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없는 육교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올라갔다 또 내려가지고 딱 여기 고운데는 내가 많이 생겨요. 광주공원에 많이 생겨요. 근데 지금은 올라갔다 멀었다 힘들어요. 그렇게 잘 안 가버려요. 민원이 많았던 북구 용봉동 육교도 내년 초 철거됩니다. 교통약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그쪽이 용봉지구 이제 그 패션의 거리다 보니까 도시 미관에 좀 노후된 육교가 보니까 도시 미관이 좀 안 좋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육교가 철거된 인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울타리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핵심 부품인 배터리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국내 배터리 3사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면서 함께 진출한 여수의 한 중소기업도 국내 배터리 산업 성장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헝가리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떨어진 작은 도시 코마로. 푸른 녹지로 둘러싸인 이 도시 산업단지에 여수의 본사를 둔 한 중소기업이 자리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019년 공장 가동에 들어가 현재 전기차 50만 대 분량 배터리용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생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품 소재로서 저희들이 유럽 현지에 나와 있는 3개사의 전량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을 높이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와 유럽의 동반 진출에 있는 겁니다. 이곳 제원산업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된 2차 전지 소재 부품은 길 건너 SK를 비롯해 유럽 내 삼성과 LG 등 국내 배터리 3사에 전량 공급되고 있습니다. SK와 삼성이 만든 전기차 배터리는 BMW와 벤츠 등 유럽 완성차 고객사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만큼 함께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뛰어난 기술력은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특히 배터리 산업에서는 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이 배터리 산업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국내 산업 발전에 굉장히 커다란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수에 본사를 둔 이 업체가 올린 올해 매출은 2천억 원. 국내 배터리 3사가 유럽 생산 거점을 더 확대할 예정이어서 성장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전남 화순 백신 특구의 의료 바이오 기술의 핵심이 될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의료 분야의 첨단 기술을 연구하게 될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는 앞으로 난치성 질환 면역치료 기술 개발과 기업과 연계된 각종 임상실험 협업 등 의료 분야의 미개척 부분을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총 480억 원을 들여 세워진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는 화순 전남대병원과 광주과학기술원, 삼성서울병원, 박셀바이오 등 17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면역치료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3년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 2016년 전국 지방개발공사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사업단을 신설해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신안해상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송전선로와 해상풍력 지원 항만, 그리고 SOC 확충 등 신안 지역 해상풍력 단지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윤석열